1991년 10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일본 동경에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27살에 일본행 비행기를 탄 것이죠. 50만 원의 여비를 들고 김포 공항을 이륙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린 1991년 8월 29일은 약간 우중충하고 보슬비가 내린 날씨였습니다. 12명이 함께 비자를 받아 일본 동경에 가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3명은 여자였습니다. 동경에 도착한 남자 9명은 시내의 어느 기숙사 임시거처인데요. 이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의 정식 명칭은 IHO 국제유학생회관 에어학교로 다소 길죠. 학교 주소는 도쿄구 에도쿠 오지마 2-38-15입니다. 학교는 동경의 니시오지마라는 지하철역 부근에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버스로 선호정거장 그리고 지하철로 4-5개 역을 지나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2번 버스를 타고 이치노에 역까지 간 다음 지하철을 타고 니시오지마역에서 내리면 바로 학교였던 것이죠. 일본에 도착 후 3-4일이 지나자 저희들에게 드디어 일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택배 화물을 지역별로 분리하는 작업이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경 이른바 직업인력 소개소의 식당에서 일본식 밥을 먹습니다. 식사 후 봉고차 비슷한 다인승 승합차를 타고 3-40분간 달리면 일터가 나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이 도착하면 우르르 달려들어 각종 택배 화물을 꺼내어 요코하마, 삿포로, 오사카, 교토 등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자체는 단순한 것이었으나 컨테이너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땀에 젖었습니다. 새벽 1시경에 도시락이 나오는데 정말 맛있었죠. 일본 음식은 중국이나 태국의 음식처럼 독특한 향이 없고 오히려 달콤한 음식이 대부분이어서 모두들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듣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녁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과 점심은 각자 해결해야 했는데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 규동 식당에서, 여기서 규동은 소고기 덮밥이죠. 그리고 패밀리마트 또는 세븐일레븐에서 도시락을 주로 사 먹었습니다. 이 양대 편의점이 2000년 이후 한국 시장을 휩쓸었죠. 일부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과는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약 8,000엔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100엔당 약 600원이었으니 하루 일당이 48,000원인 셈이죠. 규동이나 도시락은 보통 400에서 600엔이었습니다. 자판기 음료수나 캔커피는 100엔이었죠. 일하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 일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일감이 적어서 9명이 번갈아 가며 격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자 일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자 친구들은 서로 일을 많이 하려고 다투기까지 하였죠. 우리 9명 친구들은 모두 같은 일본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의 수업료로 매월 4만 엔을 내야 했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체력이 고갈되고 더구나 번 돈으로 수업료와 식비 및 교통비를 충당하면 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곧 닥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었죠. 친구들은 일본에 도착한 그날부터 제 세상을 만난 듯 신주쿠, 긴자, 하라주쿠 등으로 쏘다니게 바빴습니다. 술과 향락에 너무 쉽게 빠지는 그들을 보고는 걱정이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 도착 1개월이 지나자 3명이 귀국을 하고 맙니다. 돈이 다 떨어진 것이죠. 6개월이 지나자 남자 9명 중에서 저와 정원준이란 친구 1명만이 남고 모두들 보따리를 싸고 귀국하고 맙니다. 외국 생활에서 정착한다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학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본 생활 1개월이 지나자 저도 서서히 보따리를 싸서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다니던 일본 학교 사무실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니 학교 교장 겸 이사장이 운영하는 야끼니쿠 레스토랑이 있는데 일을 해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곧 귀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선택의 여지도 없지 않는가 저는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짐을 싸서 레스토랑이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레스토랑은 학교에서 약 300m 떨어져 있고 기숙사 가메도역 부근인데요. 이 기숙사도 레스토랑에서 약 100m 정도 가까이 있어서 위치상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필요 없이 도보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나중에는 자전거를 구입하여 자전거로 다녔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등록을 해야 하고 고유 번호도 부여받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일본의 야끼니쿠 레스토랑은 한국의 숯불구이 전문점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일은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용 기숙사는 약 20평 크기로 아파트 7층에 위치해 있었죠. 주소가요. 도쿄도 에도쿠 가메이도 1-39-4 해피아이츠 706호. 급여는 월 평균 20만엔 정도로 다른 일본 직원과 별 큰 차이 없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외국인과 내국인은 시급에 있어서 2배 정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일자리는 일종의 행운이었습니다. 친구 9명 중에서 제가 선택된 것이었죠. 새벽 3시까지 일하고 기숙사로 곧바로 가서 단잠을 아침 8시까지 잡니다. 8시에 기상하여 세수를 끝내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사 먹고 곧바로 학교로 가죠. 오후 5시 30분과 저녁 12시에는 레스토랑에서 2번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만 제가 해결하면 됩니다. 수업이 오후 1시에 끝나면 기숙사에 가서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한 뒤 레스토랑에 가기 전까지 일본어를 공부했습니다. 아파트 기숙사에는 이미 한국인 2-3명이 있었는데 모두 일본에 온 지 1년이 넘은 친구들이었죠. 따라서 이 친구들은 일본어를 잘 하였고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김치를 썰고 찌개나 국을 담는 일을 약 6개월간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일본어가 약간씩 되고 홀에 나가 서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문을 받고 수프를 넣고 식탁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죠. 이 레스토랑, 이 정식 명칭은요, 남대문 야끼니쿠 레스토랑인데요. 이 레스토랑에서 귀국할 때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일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웨이터 생활과 일본어 생활에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국의 그리움만 빼고요. 제가 직접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전부였습니다. 즉 일본에 대한 과거 식민지 관련 이런 선입관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배, 화물 분리회사나 레스토랑에서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 행운아였는지도 모르죠. 대부분 친구들은 일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도중 하차하고 말았으니 말이죠. 9명 중에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남은 종훈이라는 친구는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월 2번 근사한 레스토랑, 주로 야끼니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였죠. 그런데 식사비는 주로 제가 냈습니다. 이 친구는 귀국한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였고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일본 생활 1년 6개월 만에 귀국할 때 저축액이 총 123만 3천엔이었죠. 그 당시 1993년 이완은행에서 환전을 했는데 적용 환율은 100엔당 666.58원이었습니다. 총 821만 8,931원이었죠. 나중에 이 돈은 영국 런던에 1년간 있을 때 학비 및 생활비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